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몸속 어딘가에서 시작된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치매는 뇌 문제다. 기억력 저하는 나이 탓이다. 우울감은 마음이 약해서 생긴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뇌가 먼저 아픈 게 아니라 장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장 속에서 시작된 미세 염증이 마치 지하수처럼 온몸을 돌다가 혈관을 타고 결국 뇌까지 스며든다는 겁니다. 이걸 집에 비유해 볼게요. 뇌는 거실의 전등이고 장은 집 아래쪽 배관입니다. 전등이 깜빡거린다고 전등만 갈아 끼우면 해결될까요? 아니죠. 배관에서 물이 새면 바닥 밑에서부터 곰팡이가 피고 결국 전기까지 나가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치매, 기억력 감퇴, 멍함, 우울감을 전부 뇌 문제로만 보고 있는데 정작 밑바닥에서 새고 있는 곳이 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장염증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검사에서도 잘 안 잡히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원래 요즘 다 피곤하지. 기억력은 나이 들면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다. 하루 종일 잔피로가 남아있다. 손발이 차고 저린 날이 늘었다. 이름이나 약속이 자꾸 깜빡깜빡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저는 수십 년간 건강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는 뇌 증상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더 물어보면 그 전부터 소화가 편치 않았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장과 뇌는 따로 노는 기관이 아니라 실제로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이거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이 망가지면 기분이 무너지고 불안해지고 머리가 흐려지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공장이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장염증을 잡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까지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강력한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그런데 생강을 그냥 먹으면 효과는 반쪽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2배, 3배로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강 활용법과 황금 조합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화 문제나 기억력 저하로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왜 장에 염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생강이 어떻게 장과 뇌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오늘이 여러분 건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장염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몇 년에 걸쳐 쌓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지나치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수없이 확인한 장염증의 핵심 원인 딱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요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면, 빵,
과자, 햄, 소시지, 냉동식품, 배달 음식 편하긴 하죠. 그런데 장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문제 음식입니다. 장 속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좋은 균이 8, 나쁜 균이 이 정도의 비율을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은 나쁜 균에게만 먹이를 주는 음식입니다. 비유해 볼게요. 장속을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실하게 일하는 주민이 좋은 균이고 말썽만 부리는 깡패가 나쁜 균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다는 건 깡패들한테만 밥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깡패들이 배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세력을 키웁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영역을 차지합니다. 결국 착한 주민들이 밀려나고 마을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장내 균형 붕괴입니다. 두 번째 원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어디를 먼저 공격할까요? 바로 장벽입니다. 장벽은 원래 두툼한 이불처럼 장 안쪽을 보호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이 이불이 점점 얇아져요. 나중에는 얇은 휴지처럼 찢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많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음식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 음식이 썩고 독소가 만들어지고 염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 약물 과다 복용입니다. 특히 진통제와 항생제, 이 두 가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약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쁜 균만 골라서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균, 나쁜 균 가리지 않고 싹 쓸어버립니다. 마치 해충 잡겠다고 농약을 뿌렸는데 꿀벌까지 전부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생제를 일주일만 드셔도 장내 좋은 균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되려면 적어도 석 달, 길면 반년이 걸립니다. 진통제는 더 직접적입니다. 장벽 자체를 긁어버립니다. 장 점막에 상처를 내고 미세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장에서는 계속 염증이 진행되는 거죠. 마이너스. 네 번째 원인, 노화로 인한 장 기능 저하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도 늙습니다. 젊을 때는 장 점막이 하루 이틀이면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가 되면 이 재생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쉽게 말해 헌옷을 오래 입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얇고 다른 장벽으로 매일 음식과 독소를 상대해야 하니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소화효소 분비도 줄고 장 운동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인, 운동 부족입니다. 장도 근육입니다. 움직여야 제대로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장도 같이 게을러집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면 대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고 그 사이 독소가 다시 흡수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걷지 않으면 장은 정말 빠르게 굳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다시 장벽을 더 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겼는데 그걸 방치하면
물이 새고 압력이 커지고 결국 큰 붕괴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화 불편, 피로, 멍함, 기억력 저하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장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장 염증이 어떻게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뇌 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영상의 핵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왜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온몸을 돌고 결국 뇌까지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염증은 단순히 배 아프고 더부룩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염증 반응의 성격에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즉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면역 세포들이 출동하고 염증 신호 물질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원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외부 침입자, 세균, 독소를 제거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염증 반응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염증은 짧고 강하게 끝나야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장에서 염증이 계속 발생하면 면역 세포들이 쉬지 않고 출동하게 되고 결국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자가면역 반응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이 자기 조직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상태.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질환, 루푸스 같은 병들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자가면역 질환 환자의 상당수에서 장염증이 먼저 존재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할머니 78세. 이분은 처음에 뇌 문제가 아니라 소화 문제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속이 늘 더부룩했고 가스가 차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됐습니다. 혼자 지내시다 보니 식사는 주로 간편식이나 라면으로 해결하셨고 속이 불편하니 소화제를 매일 드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도 자주 복용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장은 더 약해지고 염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밤잠도 설치고 몸은 점점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운동량은 줄어들고 장은 더 느려지고 염증은 더 깊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몇 년 이어진 뒤 할머니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기분이 가라앉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이 늘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했고 병원에서는 뇌 관련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문제의 시작이 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과 뇌는 서로 떨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굵은 신경 다발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신경을 통해 오가는 신호이 대부분은 뇌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장에서 뇌로 올라갑니다. 장 상태가 나쁘면 뇌는 하루 종일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게 지속되면 뇌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누수 현상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장벽에 미세한 구멍이 생깁니다. 원래는 절대 통과하면 안 되는 독소, 세균 찌꺼기, 염증 물질들이 혈관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뇌까지 도달하면 뇌 속 면역세포가 비상상태에 들어갑니다. 적이 침입했다고 판단하고 강하게 반응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멍함, 우울감이 이 과정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이 호르몬의 95%는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염증으로 망가지면 세로토닌 생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이 나쁘면 기분이 가라앉고 불안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몸의 공장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박미숙 할머니의 경우도 장이 회복되자 기억력과 기분이 함께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뇌를 지키려면 뇌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장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복잡한 악순환을 어디서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장염증을 잡고 혈관을 살리고 뇌까지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앞에서 생강이 왜 장과 혈관, 뇌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분들도 오늘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생강의 황금 조합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생강과 꿀. 이 조합은 장 회복의 기본입니다. 꿀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품입니다. 생강이 염증을 끄고 꿀이 좋은 균을 키워주는 구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유리병에 넣고 꿀을 잠길 정도로 부어 냉장 보관하세요. 아침 공복에 생강 한 조각과 꿀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장을 깨워주고 하루 종일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꿀의 좋은 성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 생강과 대추. 이 조합은 혈액순환과 냉증에 좋습니다. 손발이 차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생강 몇 조각과 씨를 뺀 대추를 함께 넣고 약한 불에서 2030분 끓여 드세요. 저녁 시간대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몸이 이완되면서 잠도 훨씬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조합, 생강과 레몬. 이 조합은 장 해독과 혈관 정화에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 성분이 생강의 항산화 작용을 강화해 줍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쯤 생강 한 조각과 레몬 반 개를 미지근한 물에 우려 드세요. 속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가 안전합니다. 장 속 노폐물을 줄이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조합, 생강과 등푸른 생선. 이 조합은 뇌보호 조합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뇌세포를 만드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생강은 이 지방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2~3번 생선 요리에 생강을 곁들여 드세요. 비린내 제거용이 아니라 영양 흡수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섭취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키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권장량입니다. 생강은
하루 생것 기준 약 10g, 얇게 썬 생강 5, 6쪽이면 충분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둘째, 섭취 타이밍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장을 깨워주는 게 핵심입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잠이 예민해질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셋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입니다. 장내균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열을 먹고 효과를 판단하지 마세요. 석 달은 기본입니다. 넷째, 생강 선택 기준입니다. 겉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 향이 진한 생강이 좋습니다. 쭈글쭈글하거나 물렁한 것은 피하세요. 다섯째, 체질별 주의입니다. 몸에 열이 많고 속쓰림이 잦은 분은 양을 줄여서 시작하세요. 반대로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약한 분은 비교적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장을 회복시킬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주의 사항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제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서 변화를 만들었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제 개선 사례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박미숙 할머니 78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속 더부룩함, 가스,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셨고 소화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도 자주 드셨고요. 소화가 안 되니 기분이 가라앉고 외출도 줄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상태가 몇 년 이어진 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이름이 헷갈리고 며칠 전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자꾸 우울해지셨죠?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뇌 관련 약을 드셨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향을 바꿨습니다. 뇌가 아니라 장부터 회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할머니께 권해드린 건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는 생강과 꿀, 저녁에는 생강과 대추차, 일주일에 2번은 등푸른 생선에 생강 곁들이기, 그리고 가능한 한 약은 줄이고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달이 지나면서 속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가 줄고 배가 묵직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2달 차에는 손발이 덜 차가워졌고 밤에 잠을 더 깊게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고 기분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장내 세균 검사에서는 유익균이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때 제가 할머니께 드린 말이 있습니다. 생강이 마법을 부린 게 아닙니다. 장이 회복되자 몸 전체의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습니다. 이수철 어르신 73세. 오래된 관절염으로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 고생하셨습니다. 석 달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김미령 여사 69세. 이유 없는 피로와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생강 대추차를 꾸준히 드신 뒤 기운이 돌아오고 기분 기복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증상을 억지로 누른 게 아니라 몸의 시작점인 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기본 조합을 잘 따라오셨다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강과 팥뿌리입니다. 팥뿌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초기 감기, 두통, 오한에 특히 좋습니다. 생강과 함께 끓여 마시면 몸이 으슬으슬할 때 효과가 빠릅니다. 두 번째, 생강과 무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장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속이 답답하고 변비가 있는 분들께 잘 맞습니다. 세 번째, 생강과 마늘입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고기 요리에 함께 사용하면 소화도 돕고 염증 부담도 줄여줍니다. 네 번째, 생강과 계피입니다. 혈액순환이 약하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꼭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생강과 우유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성질이 달라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강과 카페인 음료도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몸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세요.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저녁 늦은 시간 섭취는 주의하세요. 생강은 기운을 올리는 성질이 있어 늦게 드시면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공통으로 지킨 원칙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분명 하나의 흐름이 잡혔을 겁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뇌 건강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실천에서 아주 중요한 보관법과 안전 수칙부터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효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생강 올바른 보관 방법. 생강은 신선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구입하실 때는 겉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손으로 눌렀을 때 물컹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집에 가져오신 뒤에는 그냥 냉장고에 던져 넣으시면 안 됩니다. 키친타월로 생강을 하나씩 감싼 뒤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곰팡이 핀 생강, 썩은 생강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만 떼어내고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부패한 생강에는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건조 분말 활용 팁. 생강을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얇게 썰어 자연 건조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린 생강은 차로 끓여 드셔도 좋고 분말로 만들어 소량씩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효과는 생생강이 가장 강력합니다. 건조나 분말은 보조 수단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장염증은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약물, 노화, 운동 부족으로 시작되고 이 염증은 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며 결국 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 우울감, 멍함, 불안감이 뇌 문제가 아니라 장 문제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핵심이 무엇이었죠? 바로 장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장 회복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집중한 식품, 생강이 있었습니다. 생강은 장염증을 가라앉히고 장벽을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를 보호하는 연결고리를 한 번에 건드리는 식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조는 이것입니다. 장, 혈관, 뇌. 이 흐름을 살려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뇌를 지키고 싶다면 장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영상을 그냥 하나의 정보로 넘길 수도 있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 몸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복도 하루아침에 시작됩니다. 오늘 생강 한 조각, 그게 여러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건 저에게 힘이 되는 동시에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앞으로도 노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슬기로운 노후 생활 건강 라디오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을 불안이 아니라 준비로 바꾸는 채널, 의학과 생활을 연결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건강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한 조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생강꿀인가요? 생강대추차인가요? 아니면 생강과 생선 조합인가요? 댓글 하나가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소화가 안 되거나 손발이 차거나 기억력이 떨어져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링크를 꼭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3개월 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3개월 후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슬기로운 노후 생활의 이야기꾼으로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장부터 지키면 뇌는 따라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